잠깐만요. 이건 꼭 얘기합시다.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오늘도 또 이렇게 윤주영 라이브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부터는 윤주영 라이브의 그 PD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차 PD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 PD님. 네, 이렇게 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회계사님 좀 부상 소식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소식으로 전해졌네. 부상. 네, 지금 주변에서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셔서 평소에 되게 좋아하시는 걷기도 지금 못 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 좀 맞아요. 들었어요. 그 3월 우리 지난번에 영상 찍은 게 3월 네, 30일이잖아요. 네. 제가 직업이 공인회계사 이제 세무사인데 사실 업무 마무리되는 네네. 되게 바쁠 때 우리 또 시간을 내서 같이 촬영을 했던 건데 네. 그 촬영 잘 하고 업무도 잘 마치고 이제 많이 이완이 되죠. 원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4월이 왔으니까 걸어야지. 좀 이게 흥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발을 잘못 놀려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네. 발가락이 뭐 집에 있는 작은 뭐 네. 가재 도구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새끼 발가락에 금이 갔어요. 금이 가셨다고요? 신경이 갔다고 해서 치료 중에 있고 하여튼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아직은 보시다시피 신발을 지금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잘 회복하셔서 빨리 그 부천의 좋은 길들을 또 함께 걷고 소개도 또 해주셔야 되니까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뭐 같이 못 걸으니까도 아쉬워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는 그 부천시의 팍팍한 수익 구조와 조금 쪼그라든 그런 재정 현실을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실 아무리 버는 돈이 좀 적더라도 그 나가는 돈을 좀 꼼꼼하게 통제하면 뭐 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청 국간에서 나가는 돈, 재정 지출과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회계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부천시의 세출 예산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어떻게 좀 짜여져 있길래 매번 이렇게 돈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돈은 큰 금액이에요. 우리 차 PD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2조 5천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이제 2조 5천억에 달하는 예산이 있어서 뭐 금액이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세출 얘기 되잖아요. 네. 세입은 뭐 큰 금액이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꽤 규모가 큰 편에서 본다고 예산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세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원하는 만큼 세입이 세출을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세출은 이제 2조 5천억 중에 2조 1천억 정도가 일반회계이고요. 일반회계 등의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2천억 정도가 공기업 특별회계고 나머지가 이제 또 한 2천억 정도가 정확히 1660억인가 그래요. 기타 특별회계 11개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분야는 이제 일반회계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 지출은 2조 1천억의 일반회계 예산의 지출을 우리가 경직성 경비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1조 2천억에 달하는 55% 비율로 사회복지 분야 경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이제 기본경비 인건비라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 포함해서 또 행정조직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라고 얘기해요. 그게 3천억.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교통, 문화, 환경 이런 게 뭐 1,200~300억 정도 규모에서 모여 있는 거고 그것만 다 합쳐도 벌써 이미 수입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경직성 경비가 뭐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가용 예산이라는 게 극히 작아질 수밖에 없고 쓸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방채를 빌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딱 모여 있다. 지금 상황은 이게 현재 지금 가장 큰 이슈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들으면 일단은 좀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큰 돈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냥 말씀 듣기만 해도 이게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그 쓸 돈도 없다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그 지방선거 시즌이잖아요. 이 선거 때만 되면 좀 굵직굵직한
공약들이 좀 쏟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요즘에 지방선거 계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핫한 뉴스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미 실행된 것들이긴 하지만 그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뭐 일반동 전환이나 뭐 스마트 교차로, 그 잘 최근에 알고 계시네요. 예, 스마트 최근엔 또 이제 과학구 전환까지 그 이런 정치인들의 여러 대형 공약 예산들이 사실 팍팍한 부천시 살림살이에 좀 어떻게 좀 편성이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경직성 경비 네. 얘기했는데 경직성 경비는 디폴트로 딱 놓고 세출의 전체를 우리가 원 속에 원을 그려가지고 그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볼 때 네. 일단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높잖아요. 네. 그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출의 어떤 구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부천시장에 출마하는 분들, 네. 또 당선된 분들, 뭐 주로 당선된 분들과 관련된 얘기겠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 마찬가지로 네. 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 네. 그분들이 공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쭉 부천의 역사를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이제 81년부터 부천에 살았고 아마 차 PD님도 그때 네, 살았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저랑 네, 네. 똑같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봤던 부천의 변화들은 사실은 당선돼서 당신의 이제 임기를 마치셨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온 역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공약들이 대부분 좋은 공약들이 많고 또 그 공약을 지지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을 거고 그래서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근데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돈이 필요하다. 네, 돈이 그러면 필요하죠. 돈이 넘칠 때야 이제 있는 돈 갖고 쓰면 되지만 돈이 모자라면 네. 당연히 빚을 내 가지고 이제 공약을 이행해야 되고 그 도시의 어떤 재정 구조가 일정 기간 계속 안정적이라 그러면 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벌 돈이 충분히 예측이 되면 미리 차입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차입을 일으켜서 투자하고 네. 그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또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하고 또 투자의 과실이 나온 빚을 갚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도시들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부천도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상당 기간. 그래서 우리가 느낀 그대로 이제 도시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화려해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재정의 어떤 약간의 경색 현상이 오면서 앞에 임기를 마친 분들이 남겨놓은 공약의 이행 과정에 대한 네. 채무들을 상환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새로 맡은 분들이 자기 공약을 이행하기도 좀 어려움이 따르고 근데 어렵다고 안 하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네. 시장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서 네. 네. 또 무리하게 해 그거를 또 하는 걸 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와중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결국은 냈던 빚을 갚아야 되고 좀 일부 갚고 빚이 조금 남고 네. 또 공약 실행 때문에 또 빚내고 그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지금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는 그 누적된 결과다. 최근만 봐도 문예관 부지, 호텔 부지를 팔아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공약 이행 과정의 채무들을 상환했단 말이에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 화장장 사건 예전에 유명했어요. 부천에 화장장 관련된 네. 논쟁들이 많았고 선거 때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백산 추모공원이라는 데를 공동 화장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부천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돈을 또 갚았어야 됐고, 음. 그렇죠? 그다음에 7호선, 7호선 얼마나 지금 부천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바꿨어요. 7호선에 대한 또 관련된 채무도 네. 소위 문예관 부지를 팔아서 일부 갚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임기를 맡고 계신 분들하고도 관련된 얘기지만 최근까지도 스마트 교차로 사업이라든가 네. 도시의 교통 흐름을 좀 더 스마트하게 네. 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되고 지지를 받았던 공약 네. 그 이행 과정에 생긴 부채를 지금 상환하고 있어요. 올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원은 네. 예전에 뉴타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뉴타운 또 부천에 뉴타운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원도심이죠. 원도심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네. 이제 많은 구역들이 이제 뉴타운을 하겠다. 근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거기서 발생한 우리 부천 시민들의 그 곤란함, 피해 네. 이런 것들을 행정기능으로 보완하겠다는 측면으로 매몰 비용이라 그래요. 그거를 또 보조하는 것도 네. 사실은 그 문예관 부지를 팔아서 해결을 했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세출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꼭 중요한 문제는 이게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당선이나 치적을 위한 것도 있지만 네.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시작한 공약을 이해하는 과정에 네. 조금씩 빚이 쌓여오다가 이제는 네. 그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해서 부천시의 채무가 지금 뭐 25년 말 기준으로 3,300억에 이르고 그 채무를 지금은 상동 특별계획
구역을 잘 어떻게 이제 네네. 매각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거기서 얻어지는 개발 이익, 뭐 소위 얘기하면 땅, 쉽게 말하면 땅을 파는 돈이죠. 그 돈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라 우리가 세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행정조직에서 이행하는 공약과 네. 관련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이런 시점에서는 네. 진짜 명확하게 우리 살펴봐야 되고 틀린 건 틀렸다고 그러고 바꿀 건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의 이런 공약들은 결국에 이 뭐 부천시의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죠. 이제 네. 제시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진행 과정 속에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면 실제 들어왔던 시의 돈이나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매몰되는 상황들도 있었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볼 네네. 부분들도 많고 네네네. 그 수혜가 부천 시민들한테 골고루 전해진 것도 많고 뭐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라기보다 네. 우리 이 대화에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는 얘기지만 지금은 네. 단년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계획해서는 안 되고 설령 이게 기우고 과도한 어떤 걱정일지는 몰라도 네네. 좀 긴 시간을 두고 이 시간 이후에 공약의 뭐 어떤 발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실행 과정에 생기는 문제들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보자. 네. 그래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수의 어떤 이해관계자들 또 부천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계획을 실행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한테 큰 부담을 남겨줄 수 있고 지금 화려한 뭐 빚잔치를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네. 진짜 도시기능이 최소한으로밖에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서만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장밋빛으로 얘기한 여러 가지 세수 중대계획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박수치고 정말 그분은 진짜 뭐 길이길이 부천 역사에 남아야 되겠지만 네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하는 게 네. 행정의 기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광역동 문제도 뭐 우리 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네네. 광역동이 맞냐 일반동이 맞냐라는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건 이제 행정 체제란 말이에요. 체제에 네. 따라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조차도 약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돼서 논란의 여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걸 추진하거나 뭐 네. 변화에 동참했던 분들은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럴지 뭐 아니 제가 볼 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네. 봐야 돼요. 또 특히 단점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일부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도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 뭐 지난 시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변화 과정에 부천 시민들은 뭐 그냥 내가 볼 때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종류나 거리가 조금 변한 것밖에 없는데 75만 부천 시민들 대다수가 느낄 때. 네. 근데 그 사이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몇백억 곱하기 2의 숫자가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썼단 말이에요. 네네. 결국은 그 돈 쓰고 나니까 모자라니까 빚져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빚을 져오다 보니까 1인당 뭐 채무가 38만 1천억이다 네네. 46만 7천억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